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걸 다 캐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꾸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디에서 이제 어느 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한테 해주면 이제 눈들이 동그래서 듣거든요. 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교수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플랫폼은 얘기를 했잖아요. 프레젠 레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일련의 내 아이를 위한 교육 계획은 시작이 요 현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측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반드시 스탠더다이즈드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전엔 선생님이 자기가 그냥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얘가 수학은 뭐 덧셈은 뭐 어디까지, 뺄셈은 어디까지, 뭐 얘는 곱셈을 할 수 있어 없어, 뭐 세기는 숫자 세기는 어디까지, 뭐 숫자하고 양을 고르는 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선생님이 제일 잘 아니까 선생님 만든 그런 시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수를 하면 또 한 걸음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이제 그 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이제 됐어요. 반드시 스탠더다이즈드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그 우리가 IQ 쉽게 말하면 IQ 검사 같은 거 하는 그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요. 우리가 악기도 인스트루먼트라 그러고 그죠? 인스트루먼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축구에서도 뭐 축구 공도 인스트루먼트겠죠. 그죠? 그렇게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측정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측정하고 이렇게 그 시험지 같이 그게 이제 인스트루먼트인데 스탠더다이즈드 인스트루먼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IQ 검사 같이 그렇게 하나를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개발을 하잖아요. 시험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이 개발을 하면 그거에 밸러디티, 릴라이어빌리티 측정을 해요. 밸러디티, 릴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아, 릴라이어블한가, 믿을 수 있는가예요.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가 밸러디티가 있냐면 밸류라는 말이니까 이 시험지로 모든 아이 측정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이게 측정을 하는가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 정말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계속 돌려요. 이걸 돌려가지고 일반 아이들 뭐 그 연령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인스트루먼트가 지적장애 아이들만 측정하는 거면 모든 지적장애 아이들 일반 아이들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그런 인스트루먼트, 그렇게 해서 표준화된 인스트루먼트만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제 특수교사들이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IQ 검사, 모든 IQ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 섹션은 우리가 커그니티브 그 IQ를 측정하는 그 인스트루먼트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아이의 그 리딩, 뭐 매트 이런 학교 교육에서 기본적인 그 아이들이 배우는 거를 측정할 수, 어치브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두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그 누구예요?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이만 할 수 있고 이 어치브먼트는 이제 특수 교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다 하죠. 부모의 뭐 컨설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그 플랫폼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표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의 1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전년도 IP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IP 미팅을 할 때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죠.
뭐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했더니 아이가 뭐 리딩 중에서도 뭐 포네믹 어웨어니스는 어느 정도 되고 포놀로지컬 어웨어니스는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다음에 컴프리hen션은 어느 정도 되고 스펠링은 어떻게 되고 라이팅은 어떻게 되고 뭐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사회성은 어떻고 뭐 모로 스킬은 어떻고 이제 아이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이제 장애 종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는 뭐예요? 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장애가 있던데 몸에 신체 장애가 있든 무슨 장애가 있든 아이가 카그니티브 프로세싱이 되면 머리로 멘탈 프로세싱이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엔 지적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이 있어도 아이가 지적 장애가 없으면은 아이가 학교 교육에서 일반 반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적 장애가 되면 뭐가 또 동반해요? 언어 장애가 동반이 돼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언어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처져요. 언어가 처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성 장애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회성 장애가 있으면 또 많은 아이들이 조금 지적으로도 약간 떨어져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성은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 옆에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해 사회성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 테스트를 해마다 해야 돼요. IP 미팅을 하기 전에 그걸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뭐를 만들어요. goals and objectives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으면 언어 치료에도 goals and objectives가 있고요. OT 그죠? occupational therapy를 받으면 거기에도 goals and objectives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goals and objectives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만든 거? 특수교사가 만든 거. 특수교사가 할 거예요. 그게 특수교육의 메인 교육이에요. 나머진 다 related 서비스예요. 그래서 메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포팅하는 related 서비스예요. related 관계 수업이에요.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술이고 그냥 능력인데 이 메인 수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수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특수교사가 메인이고 특수교사가 오케스트라 컨덕터 같이 모든 전반적인 특수교육을 다 오케스트레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수교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일반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특수교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쭉 처음부터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goals and objectives. 그러면 이게 딱 오면은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뭐 하루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초안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일단 이 특수 교사가 만든 goals and objectives를 먼저 보세요. 나머지는요, IP 미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부모님들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goals and objectives를 먼저 펴놓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특수 교사 거를 먼저 봐요. 메인을 먼저 봐. 그러면 굉장히 여러 장일 거예요. 여러 장이 아니면 벌써 그거부터 문제예요.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려는 1년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셔야 되냐면 퀄리티를 보고 퀀터티를 봐야 돼요. 퀄리티와 퀀터티. 쉽게 얘기하면 질과 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질은 뭐예요? 교육의 내용의 질인 거고요. 양은 얼마만큼을 가르치느냐는 그 양이에요. 그러면 골셋 오브젝티브스가 몇 장이나 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셋 오브젝티브스를 보시는데 특히 이제 고울이고 objectives는 고울이 딱 있으면 고울 스테이트먼트가 딱 있거든요. 그럼 그 밑에 objectives가 이제 제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교사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미니멈 4개를 만들게 해요. 이 고울스 밑에 objectives를. 왜냐하면 고울은 subject예요. 전체적인 기술이에요. 뭐 스펠링. 그러면 스펠링 고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스펠링 고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개의 objectives를 일종의 행동 강령인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은 스펠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John이면 John will increase his spelling skills to the 뭐 first grade level, second grade level 이렇게 고울이 나가요. 고울이
한 줄 이상, 한 센텐스 이상이면 그 고울은 잘못된 고울이에요. 근데 많은 스쿨 디스트리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고울을 뭘로 놓냐면 이 objective에 써놓은 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고울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한 줄 한 줄 쓰고,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4개면 4개의 센텐스가 될 거 아니에요. 피어리어드만 따지면 영어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어도,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이어도 4개를 따지면은, 그죠? 그러면 고울수가 4문장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IP 미팅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고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학년밖에 없잖아요.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을에 그걸 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학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그렇지 않아도 학년이 없잖아요. 나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장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도 학년이 없어버리면 이 부모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헷갈려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그럼 그 다음엔 자기가 뭐를 그 다음에 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반드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학교를 가보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선생님이 된 학교를 가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 IP를 저한테 들고 오셔가지고 뭐를 물어보실 때 이렇게 보면 내가 교육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놔요.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켜서 선생님들을 그 뭐라 그러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안 시켜, 연수를 안 해서 이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해놨다. 아이가 왜 내가 새로 부임해서 가면 이 아이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어서 그냥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oals and objectives가 있으면, goal은요, goal이 몇 개냐는 뭘 말하냐면 몇 과목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봐요. 일반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기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스펠링을 받아쓰기를 가르치잖아요. 스펠링을. 그러면 오럴 리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스펠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라이팅이 있겠죠. 스펠링 다음에 라이팅은 꼭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입으로라도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팅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매티컬 라이팅이 있어요. 문법에 맞춰 쓰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글짓기인 거예요. 라이팅은 2가지예요. 그래서 문법에 맞춰서 써. 아이가 첫 자는 대문자로 쓰고 시작하고,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끝나서 마침표를 찍고, 의문문이면 퀘션 마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느낌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문법인 거예요. 요 문법에 맞춰서 하는 거, 요거는 한 4학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요, 꼬맹이들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에요. 일단은 뭐 아침에 일어났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에요. 이빨을 닦았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학교를 왔어요. 이건 다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인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아이들이 쓴다면 선생님이 오늘 뭐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쓰라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쓰면 아이가 그 순서적으로 스크립트 메모리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순서적으로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스크립트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립트 메모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이해력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선생님이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말로 하든지, 아이들이 글로 쓰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몸짓으로 보여주든지,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선생님은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고를 하고 objective를 쓰고 나면 이제 반드시 레슨 플랜에서 어세스먼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뭐냐면 objective assessment예요. 아이가, 네가 레슨 플랜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 3가지를 얘기를 했으면 요 3가지를 어세스먼트에서 네가 어떻게 애들이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를 어떻게 어세스를 할 것인가를, 어세스먼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걸 모든 레슨 플랜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애들이 보여줘야지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애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애들 머릿속에서 뭐 언더스탠드 몰라요. 선생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objectives는 반드시 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울스. 그러면 고울스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학과목으로 생각하면 가장 쉽다고. 그러면 오럴 리딩 그걸 하나 있겠죠. 스펠링 그걸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좀 높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뭐 및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는 애들은 스펠링하고 라이팅이 들어가 있겠죠. 이제 만일에 아이가 스펠링을 잘하는 아이면 못하면 아이면 여전히 스펠링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스펠링, 그다음에 라이팅,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력. 그럼 이것만 해도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English Language Art라고 그러잖아요. English Language Art인데 이 컴프리헨션도 이해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예요? 단어 컴프리헨션이에요. 그래서 애플 그러면 사과, 스푼 그러면 밥 먹는 스푼. 애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서. 그 이해력이에요. 물병 그 물병이 생각나. 컴퓨터 그림이 생각나. 여기 없어도 애가 그건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어 이해력이에요. 단어 이해력. 빨리 뛰었어요. run fast.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이건 두 단어잖아요. phrase잖아요. 문장은 아니에요. phrase 이해력. 그러면 아이가 막 뛴 요거가 애가 떠올라야 되는 거 머릿속에 이해력으로. 그죠? 빨리 먹었어요. 그러면 막 그냥 빨리 먹는 게 떠올라야 돼요. 아니면 브렉퍼스트를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먹는 미국에는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들이 쫙 나눠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특히나 아침 식사는 있잖아요. 점심하고 저녁은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경계를 무너져도 뭐 아침에는 보통 이제 먹는 게 뭐 에그, 뭐 토스트, 뭐 핫케이크, 뭐 오트밀, 그다음 뭐예요? 그 시리얼 뭐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림을 딱 봐도 그거를 아침이라는 거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먹는 아침, 주로 자기가 아침에 먹는 음식들을 먹는 자기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 컴프리헨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거나 이야기를 읽으면 어때요?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literal comprehension이라고 그래요. linguistic comprehension이 단어가 보여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inferential comprehension으로 넘어가면 행간의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에는 글자 속에는 없어요. 책 내용에는 없어. 근데 거기서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왜 걔는 그리 갔냐? 이러면은 왜 그리 갔다는 말이 거기에는 없어. 글에는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이랬어. 애가 기분이 나빴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 교회로 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왜 교회를 갔냐? 그럼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스를 해야 되고 가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인퍼런셜 컴프리헨션이에요. 그게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되고 또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잘해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벌써 잉글리시 랭귀지 알트만 해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아이들을 나누면 장애가 있어도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멘탈 프로세싱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게 한 90%가 넘고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펑셔널 스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아이들 내 아이가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내 아이의 IP는 어댑티브 비헤비어에 포커스가 되고 내 아이가 지적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60, 55에서 60은 넘는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아카데믹 쪽으로 goals and objectives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goals and objectives는 거기에서 이제 goal이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잡으면 또 수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가겠죠. 그러면 수학에는 어때요? 일단은 뭐 넘버 읽는 거 아이가 넘버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뭔지 아는 거 그죠? 아니면은 숫자를 물건을 세워가지고 넘버를 쓰는 거 아니면 넘버를 보고 동그라미를 몇 개를 그리는 거. 이 우리가 원투원 코레스판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하면 기본적으로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는 고을이 한 7, 8개가 나와요. 그걸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을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거는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를 하고 미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마다 further behind라는 말이 자, 일단은 특수교육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애들이 점점 더 떨어져요.
더 캐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 캐치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부모들도 특수교육 받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아이들을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싸우다시피 해서 아이를 특수교육을 받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애들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벌써 고을 숫자가 그렇게 작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왜 3개밖에 안 되냐. 내 아이는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 부모가 줘요. 여기에 모든 고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 분명히 IP팀 멤버거든요. 분명히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첫 번째 고을부터 쫙 봐야 돼요. 그래서 고을이 몇 개나 되는가를 먼저 세요. 뭐 그 내용이 복잡하고를 떠나서 몇 개나 되는가를 먼저 처음에 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을 스테이트먼트를 보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는 딱 센텐스 하나면 돼요. 오럴 리딩이다. 그러면은 수지 will read to the read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를 읽는 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딩이니까 read to the end of second grade, end of first grade, end of kindergarten. 그러면 뭐예요? 이게 크라이테리아 표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고을은 뭐만 제시를 해주면 되냐면 뭐를, what을. 그럼 뭐예요? 오럴 리딩이잖아요. what을 언제, 그러니까 what을 어느 수준까지. 그럼 뭐예요? 그레이드 레벨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는 뭐로 하겠어요? 왜냐면 일반 아이들은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를 안 하잖아요. 그런 펑션을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를 뭘로 해요? 나이로 해요. 그러면 1살짜리 행동, 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3살, 그러니까 뭐냐면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는 거기에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겠죠.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든 제스처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보드로 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든 펑셔널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든 아니면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언어로 하는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비헤이비어의 넘버 원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거를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방법이 우리가 인간은 의사소통을 언어로 쓰지만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 어때요? 우리 2살짜리 아이들 언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제 1살 18개월 된 아이들 아직 언어 안 되잖아.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걸 보여주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아니면 5살짜리 아이여도 뭐 아티즘이 굉장히 심하든지 아니면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심해가지고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굉장히 한정돼 있다 그러면 뭐 아이에게 아이패드 쓰는 법을 가르치 이것도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고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살짜리 그다음에 셀프 헬프가 들어가겠죠. 자기 혼자서 하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아주 기본적인 리딩하고 이 산수가 들어가겠죠. 아주 기본. 이거는 서바이벌을 위한 거예요. 생존을 위한 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서 스탑 사인을 보면 거기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 신호등 읽는 거, 그죠? 이게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댑티브 비헤비어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오기 전에 많이 부모님들한테 배우고 이미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kindergarten 이럴 때 배우지만은 이제 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배우는 거에 이렇게 지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IQ가 55 이상 인 아이들은 학과목이 IP에 고울이 돼야 되고요. 고울 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요 아이들은 어댑티브 비헤비어가 돼요. 그러면 학과목이 주가 되는 아이들은 학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1학년, 원래는 1학년이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어썸을 하냐면 한 학년치를 다 1년에 못 배운다고 그래요. 물론 한 학년치 1년에 다 배우면 장애가 없는 아이가 되겠죠. 이게 당연해요. 그러면은 1학년 몇 개월 이렇게 잘라요, 우리가. 1학년 몇 개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특수교육부가 할 때 제가 받은 게 1년이 이게 개월수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단계로 나누면 우리가 7개
그러니까 6개 단계 정도 된대요. 1년을 이제 6개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년에 배워야 될 학과목을. 그러면 1.1, 1.2, 1.3, 1.4, 1.5, 1.6. 7은 아니고 6까지였던 것 같아요. 6까지면 한 학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 아카데믹을 1.4까지 그러면 수지 will read to one point, 수지 will increase 향상시킨단 말이에요. 수지 will increase her oral reading to 1.6 grade level by the end of IEP period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IEP 하는 게 end of school ye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간이 2개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까지예요. 그 4가지가 고랩 딱 그 한 문장 안에 그것만 딱 컴팩트하게 써 있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무 복잡해서 이거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거를 그럼 이제 선생님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 법에 어긋난다.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objectives가 이미 밑에 다 있는데 이걸 여기다 왜 리피트를 하냐. 왜 리피트를 하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몇 학년 것까지 배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딱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럴 리딩을 몇 학년까지 뭐 1.4까지 1.6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스펠링 1.3까지? 그럼 뭐예요? 1학년 3분기까지예요. 1학년 5분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도 금방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 내가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IP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어댑티브 비헤비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살까지, 2살 반까지, 3살까지, 4살까지예요. 그렇게 딱 하면 좋아요. 그 어댑티브 비헤비어는 삶의 스킬이잖아요. 생존의 스킬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IQ가 이제 50이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은 일단 학과목을 공부하기가 물론 그 아이들이 충분히 카그니티브 포텐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카그니티브 포텐셜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거를 못하고 선생님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서 그걸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포텐셜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로 그렇게 나이로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금방 할 수 있어요. 3살짜리 아이 나이. 그러면 선생님들도 알아. 이게 결국엔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IP 팀 미팅에 멤버들이 다 앉으면 아는 거예요. 수지가 짠이 2023년 6월까지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오럴 리딩을 2학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3학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1학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올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objectives는 이제 고올 밑에는 objectives가 있잖아요.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돼요. 4개도 작아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럴 리딩 하나예요. 오럴 리딩이 하나면 오럴 리딩이 몇 개가 되면 괜찮아요. 고올이 몇 개면. 근데 고올이 오럴 리딩에 하나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책을 못 읽어요. 못 읽는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kindergarten 말까지 아니 end of kindergarten, end of first grade 그랬으면 그걸 하기까지 기술 요 4개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럼 목표에 도달하겠어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미니멈으로 4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4개가 정확하게 아이들이 요 4개를 오브젝티브 1 마치고 맞춰야 오브젝티브 2로 넘어가. 오브젝티브 2를 맞춰야 3으로 넘어가. 3을 맞춰야 4로 넘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4를 맞췄을 때 이 고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울을 성취한 게 돼야 돼요. 마지막을 하면 우리 아이가 뭐예요? 마지막을 끝내고 나면 우리 아이가 1학년 5분기까지의 책을 아니면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objectives는 숫자에 따라서 그건 objectives는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
학년까지 이번 해 하겠다 이렇게 고올이 돼 있으면 첫 번째 뭘 하겠어요? 아이를 예를 들어서 파닉스로 가르치면 사운드를 알아야 되겠죠, 아이가. 사운드를 알아야 되고 그 사운드를 어떻게 블렌딩을 해서 붙여가지고 읽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사운드에 관계된 내용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레귤러리 그 사운드로 배운 단어들을 읽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사운드만 가지 안 되는 그레이드 레벨의 그 단어들을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학년까지 마친다 그러면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플루언시와 애큐러시예요. 단어를 1학년 그 책까지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사운드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플루언시는 중요하거든요. 플루언시는 뭐냐면 이게 더듬더듬 하질 않고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있어요. 기준이. 그런 것도 구글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1학년 말까지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단어의 속도. 그러면 55개에서 60단어 per minute이에요. 1분의 아이들이 55개에서 60개의 단어를 읽으면은 아이가 1학년 수준의 글을 마쳤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읽는 거, 소리를 보면 이걸 소리를 내서 사운드를 만들어서 블렌딩을 해서 단어를 읽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가르쳐요? 애큐러시를 가르쳐 정확하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도는 떨어져요. 속도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문장까지 정확하게 읽어. 속도를 떨어지던 걸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운드를 이렇게 단어가 딱 보이면 아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운드를 보면서 사운드 아웃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맨, 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결국에 가는 건 뭐예요? 플루언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apple, man, pen, school 이렇게 아이가 그게 목표야. 근데 이제 아이가 1.6까지 1학년 end of first grade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4 그러면은 뭐예요? 1학년 4분기까지예요. 그럼 1학년 4분기까지 아이들이 뭘 배우는 일반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걸 알아야겠죠. 거기까지 그 마지막이 objectives의 마지막이면 돼요. 그죠? 그럼 제가 보기에 플루언시는 안 들어갈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학년에는 뭐부터 가면 돼요? 1.5부터 2학년 뭐 2.2 이렇게 그래야 IP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스킬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부모 눈에도 보이고 선생님 눈에도 보여요. 그래야 애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IP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런 게 없어요, 크라이테리아가. 그렇게 다 있던 고울하고 objectives가 그렇고 objectives도 이제 고울하고 이 objectives가 맞아야 돼요. 이 네 개를 다 했을 때 이 objective 선생님이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 뭐 objectives가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뭐 그것도 부모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요걸 맞추려면 최소한 요 스킬, 요 스킬, 요 스킬 요거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네 하고 그럼 선생님이 깜짝 놀라겠죠.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한 선생님이 몇 년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objective 뭐 넣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봐요. 왜? 자기네 보기 이 부모가 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모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하면. 그래서 선생님은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챌린지죠. 선생님도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objectives는 3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 한 문장 안에 objective가 다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특수교육에서 IEP는 간결한 문장으로 써줘야 돼요. 절대로 막 adverb 그 phrase가 부사하고 뭐 형사하고 뭐 막 이런 게 막 너저분하게 나오면 안 돼요. 굉장히 간결하게 써줘야 되고 단어에서 동사는 반드시 behavioral하고 measurable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가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밖에 없어요. 쓴다든지, 그죠? John will write. John will orally read. John will spell out, spell로, 스펠링을, 그죠? John will draw, comprehension 같은 경우는, 그죠?
draw, John will act. 몸으로 보이죠. physically. 애가 이제 non-verbal이야. 이해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써줘야 돼요. 단어를. 반드시 그 단어가 write, 눈으로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애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speak, 눈으로 볼 수 있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draw, 볼 수 있죠. 그림 그리는 거니까. act, 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주. 단어가 그런 단어들을 써야 돼요. 동사를. 그래서 그래야지 뭐 John will understand.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John will comprehend. 어떻게 알아요? comprehend 했는지 안 했는지. comprehension 결과를 라이팅으로 보여주든지 말로 보여주든지 그림으로 보여주든지 그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비헤비어를 하다 그래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팅 하는 것도 행동이고 말하는 것도 다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objectives는 그 다음 부모님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그걸 읽었을 때 애가 하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부모님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말한다.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comprehend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애 머릿속에 있는 게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부모님이 밥 먹어 그랬는데 애가 수지야 밥 먹어 그러면 아이가 오면 어때요? 엄마가 애가 내 말을 이해했구나 하잖아. 애가 안 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애가 들었나? 못 들었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만일에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했나? 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네 하고 대답을 해. yes 대답을 하면 어때요? 알죠. 이해했구나. 몸으로 와. 대답은 안 했는데 애가 나타나. 이해했구나.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장들이. 그래서 IP는 반드시 그렇게 써져야 돼요. 그 다음에 IP는 한 문장에 objectives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스터리가 있어야 돼요. 얘가 맞췄나 못 맞췄죠. 얼마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아까 제가 고른 학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나이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요 objectives는 퍼센트로 기준을 해야 돼요. 그럼 컨디션은 뭐냐면요. John will read 80% of 이렇게 되면 뭐를 read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디션인 거예요. When given a list of words 그것도 뭐 10 words, 20 words 이런 건 다 아니에요. 10 words, 20 words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지 그게 objectives는 아니에요. 그냥 list of words 그러면 그게 뭐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의 단어들이 그렇게 해서 그룹 오브 단어들을 줬을 때 조건이에요. 그럴 때 잔이 그 80%를 읽을 것. Read 80% of mastery level. 80% of accuracy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accuracy가 뭐예요? 정확도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리스트 오브 월드를 줬을 때 그중에 80%를 잔이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가 돼요? 나중에 플래프가 돼요. 애뉴얼 그 IP 미팅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스터리 했나 안 했나. 그리고 objective를 아이가 미트를 해서 이걸 이제 완성이 됐다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20단어를 주든 5개 단어를 주든 10개 단어를 주든 줬는데 애가 80%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가 마스터한 거예요. 그 스킬은. 그럼 체크마크가 되는 거예요. in progress가 아니라 mastere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컨디션이 들어가야 돼요. 뭐를 줬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given 1 to 10 John will say the number name. 그죠? say the number 아니면 say the number name 90% of accuracy 그래요. 그러면은 10개의 넘버를 줬을 때 뭐 플래시 카드를 막 거기 IP에 뭐 플래시 카드를 줬을 다 빼야 돼요. 그건 선생님이 티칭하는 방법이지 뭐 스크린에 뭐 파워포인트를 줬을 때 플래시 카드를 줬을 때 뭐 손으로 이런 건 전부 다 선생님 티칭 방법이에요. 다 빼야 돼요. 그런 거는 다 빼고 그냥 10 numbers, 1 to 10 줬을 때 잔이 90%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단어 중에 잔이 9개는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heck off, master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은 IP가 이렇게 안 적어져 있는 것들은 부모님이 언제든지 학교로 수루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수를 하지 마세요. 학교를 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그 위에 슈퍼바이즈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학교 책임이에요. 아니면 교육부 책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모든 오브젝티브 한 개 한 개는 세 가지 단어 한 문장으로만 돼 있어야 되고 그 문장 안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문장을 막 한 문장인데 막 나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해요. 우리 왜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강렬하게 문장으로 써져 있는 책들이 있고 요즘에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안 끊어지고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세 줄 정도 쓰고 마침표가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IP가 많아요. 그러면 막 읽다 보면 부모님들 머리에 막 쥐가 나는데 그것은 부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IP 멤버들이 다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려. 특수교사가 해놓은 걸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돼 있는가. 그러면 부모님이 아예 그냥 연필이나 빨간 볼펜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단어는 measurable한 단어, 측정 가능한 단어를 써야 되고 동사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goals and objective에서 나오고 아까 제가 subject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IQ가 55 미는 아카데믹 서브젝트. 그러면 아카데믹 서브젝트 하나하나가 다 고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IQ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를 우리가 리터러시, 뉴머러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면 리터러시, 뉴머러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리터러시도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early literacy, early numeracy 그게 보면 초등학교 킨더가든에서 한 1학년, 2학년 아이들 그건 뭐냐면 learning to read예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learning to read가 뭐예요? 읽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early literacy예요. 그러면은 그냥 literacy는 뭐냐면 read to learn이에요. 너무 웃기죠? 처음에는 learn to read예요. 읽기를 배우는 건데 뒤에는 어때요? read를 해.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early literac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학습장애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마일드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은 다 이 early literacy에서 아이들이 페일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에서 못 배운 아이들이 책 읽기를 못하니까 쓰기도 안 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read to learn이 안 돼요. 애들이 읽어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학과목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본이 안 돼서 장애아로 많이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게 한 학기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막 실습도 하고 뭐 저거 내고 숙제로 이제 IP 만들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많죠. 그리고 이제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치질 않고 또 사실은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많이 또 그렇게들 못 배워서 많은 경우가 선생님이 게을러서 그러다기보다는 선생님들 스스로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요. 잘 몰라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차피 한 배에 타서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부모님하고는 한 배에 탄 동료들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싸움의 세상이 아니야. 부모님은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을 화나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부모님들의 목적이 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봤자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의 목적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죠? 가장 선하면서도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교양 있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는 너의 동반자야. 제가 학생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책에 그렇게 선생님과 학생은 에듀케이셔널 파트너예요. 에듀케이셔널 파트너라고 제가 그래요. 같은 배에 탄 파트너야. 선생님은 주는 사람이고 교육을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부모님은 제가 에듀케이셔널 파티시펀트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 부모인데 부모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부모는 직접적인 교육의 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 세 사람은 에듀케이셔널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인 아직 자기 주장을 못 권리를 주장 못하는 아이를 대변해서 부모님이 대리해서 아이를 보호도 하면서 지켜주기도 하면서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님은 항상 선생님들에게 내가 너를 참 리스펙트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너가 하고 있냐. 너 같은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겠냐. 그죠? 이렇게 아주 좋게 그러면서 나 요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 나도 너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네가 어느 정도 가르쳤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학년이 여기에 기재가 되면 고을에 이 오브젝티브 다 빼버리고 이 고을에 학년이 나는 있으면 좋겠다. 학년이 있었으면 내 아이가 1학년까지 내가 듣기에 6부, 왜냐면 그 IP 그 IDEA에서 아마 6번을 부모님한테 리포트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딱 그 리포트 기간을 딱 그 분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년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80 days잖아요. 스쿨 데이즈가 180일이에요. 그럼 180일을 한번 6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거기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그 다음 몇 달에서 몇 월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eptember에 미시간처럼 september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september 5th에서 뭐 옥토버 뭐 중간까지 6주까지 뭐 이렇게 6주씩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기간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리딩을 나눈다. 1학년 리딩을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금방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 스케줄 세우기도 좋아. 아이도 그렇게 발전을 해요. 아이도 1학년 거 마쳤고 이제 2학년 이제 중반까지 원래 마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양이 이제 줄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질과 양이잖아요. 그죠?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이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그죠? 또 진도를 너무 빼면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빨리 하면 어때요? 양은 빨라서 좋아. 많이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때요? 질이 떨어져요. 또 너무 질을 꼼꼼한, 너무 꼼꼼한 사람들은 또 뭐 양이 안 나와. 그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과 양을 잘 밸런스 있게 그거를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서로가 발전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지 견제를 하면서 주저앉히는 게 아니고 견제를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후퇴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했네요. 그죠? 12시 조금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것처럼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부모님들이 이제 요거를 차분차분하게 잘 못 알아들으시면 이렇게 메모를 해가시면서 다시 돌려가면서 돌려듣기를 하셔가지고 메모하셔서 하시고 이제 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글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 수 있고 만일에 한국에서 이제 제 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개발화 교육에서 이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이 개별화 교육이 맞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데 제가 그 전에 해놓은 녹음 중에서 개별화 교육을 해놓고 거기다 2번째 거를 해놨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한두 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개별화 교육의 모호함하고 써놓은 거는 대부분의 99%의 개별화 교육에 IP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잘못하는 게 선생님들도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못 배워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도 정확하게 그거를 자기네가 경험을 하고 하질 않으면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항상 모든 것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서로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앞발로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들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막 행정을 하는 사람 다 저항가들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싸움보다는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리즈닝을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어른들의 모든 교육에 담겨 있는 모든 어른들은 파트너들이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잘 배워가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즐겁게, 그죠? 행복보다는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성취감을 맛보고 뿌듯함을 맛보고 그러면 뭘 봐요? 자기의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봐요. 존재 이유를 보고 그죠? 자기의 가치를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할 때 진심으로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시켜놓고 애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성취를 하도록 성공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걸 잘은 못 느껴. 그렇지만 어른들은 살짝 도와줘서 아이들이 그거를 맛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자꾸 맛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어른들이 굳이 그렇게 맨날 이렇게 안 볶아도 돼요. 애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